실거주 하는 아파트를 구매한 가격은 어느 정도 돼요? 4억 5천이요. 4억 5천짜리 수도권 아파트를 구매를 하신 거고 대출을 얼마 받은 거예요? 3억 걸었어요. 그리고 그 로봇 기호사키 저도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 이론에서 저도 많이 갖고 와서 투자 이론에 적용한 것들이 정말 많아서 그러면서 저도 의심을 항상 한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항상 던졌어요. 내가 자산을 사는 건 맞아요. 그거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나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요. 내가 샀을 때 돈이 들어오는 애를 사야 된다라는 확신은 있는데 부자아빠 가난아빠에서 빠진 부분이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마음적인 부분이에요. 그 숫자적인 거에서는 그게 맞아요. 내가 샀을 때 더하기 빼기를 했을 때 이게 되게 큰 거는 나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보여드렸지만 내가 그냥 이건 단순히 월세만 들어오는 부분에서 끝나지 않을 거거든. 이건 제가 겉으로 해서 보여지지 않는 부분,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거는 결국에 제가 개발된 사례도 좀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뭐 아파트도 되고 새로운 상가도 되고 갑자기 여기 없었는데 역세권도 되고 하는 것들이 숨겨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버텨내는 동안 마음이 또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위안을 둘 거는 첫 번째가 주거의 안정이에요. 근데 주거의 안정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어도 불편한 게 계속 생겨요. 그래서 내 마음의 위안을 둘 곳을 하나, 주거의 안정을 하나 확보해 놓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투자냐 주거의 안정이냐, 저는 첫 번째는 주거의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이 편해야지 나가서도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회사 일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에 있어서도 내 가정이 안정돼야 돼. 내 주거가 안정돼야 돼. 자꾸 내 2년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이제 4년이긴 하지만 4년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고 전세값 올려달라고 하고 하는 부분이 불편하잖아요. 내가 그 돈을 더 벌어서 내가 내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는 그 돈이 아까워서 내가 못 벌겠다 그게 아니고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난 너무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무리하게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풀 대출 받아서 그것도 여러 많이 고민이 있었는데 진짜 작가님하고 이제 여자친구하고 얘기를 서로 많이 하면서 작가님 아파트건 이제 경매건 뭔가를 하나 사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를 생각을 하고 큰 거를 사야 돼. 황소 같은 애. 그게 꼭 서울에 있을 필요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올라가는 만큼 따라서 올라주는 애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반지하 그리고 선생님이 안산 빌라나 광주 빌라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이 좀 덜한 집은 분명한 거거든. 근데 선생님이 그 주거 공간으로 선택한 그 아파트는 그런 거는 반영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죄송한데요. 여기 8시까지라고 하는데 8시 넘어서 저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2차로 가실래요? 아 그래요? 작가님 시간 괜찮으세요? 아 저는 나 너무 괜찮은데. 재밌다. 장소를 좀 옮겨서 아까 하던 얘기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아파트까지 구매를 하게 된 거죠. 네.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게 이건 우리가 살아는 계시다. 왜냐면 혼인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세금이 그 초과 근무하면서 세금을 많이 뜯겨봤기 때문에 아, 선생님 예비 남편분 지금 하시는 일이 공직에 계시는 거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랑 직접적인 일을 또 담당하셔가지고 최근까지 되게 바쁘셨다. 일을 엄청 했는데 수당도 받기는 하지만 나가는 세금에서 내 노동 대비 들어오는 게 생각보다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서는 한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가지셨나 봐요. 데이트할 시간도 없이 만나지도 못하게 일만 죽어라 했는데 지금도 일하고 오신 거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정확히 느끼셨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남자친구 이름으로는 거주할 집을 마련하고 황소를 사고 제 이름으로는 역할 분담을 잘 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남자친구분 명의로는 덩치 큰 거주할 집을 하고 선생님 명의로는 투자 물건을 늘려가는 네. 실속은 내가 챙기겠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든다는 생각이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 목표를 세운 게 이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 대출을 갚으면 그렇지. 그럼 나는 이게 자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나한테 지출이 안 나가니까. 구체적으로 좀 물어봐도 돼요? 네, 아파트에 네, 대해서? 네. 실거주하는 아파트를 구매한 가격은 어느 정도 돼요? 4억 5천이요. 4억 5천짜리 수도권 아파트를 구매를 하신 거고 대출을 얼마 받은 거예요? 3억 걸었어요.
아, 그래도 잘 받았네요. 3억 정도 대출을 받은 거고 거기에 대한 이자와 원금은 한 100만 원 돈은 나오겠네. 고정금리인데 그게 나라에서 해주는 고정금리가 있어요. 그런 혜택이 좀 있구나. 직업과 상관없이 어. 전 국민 누구나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취득해서 면적이 해당이 되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것도 옥신각신 많았죠. 대출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감당할 거냐. 네. 근데 또 고맙게도 나라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체증식 체증식으로 하셨구나.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또 40세 이하만 되고 30년에 체증식. 30년. 그게 차이가 없었죠, 우리 그때 막 계산해 네. 보니까. 여기서 체증식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네. 거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내는 방식 중에 체증식을 선택을 하셨어요. 보통은 네. 원금균등 아니면 원리금균등 이 두 가지로 많이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체증식으로 했다. 저도 좀 가물가물하거든요. 네. 체증식 한번 설명 좀. 체증식이랑 처음에는 원금이 조금 내고 그렇죠. 이자를 많이 내고 저희 같은 시작하는 40세 이하의 미혼이든 신혼부부든 네네. 그러니까 목돈이 없는 젊은 사람들한테 처음에 처음에 이자 부담이 크니까 네. 원금 갚는 거를 최대한 늦춰주고 미루는. 이자를 먼저 상환하는 방식이어서 장점은 한달 내는 초반에 돈이.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내는 부담이 좀 덜하다. 네. 한번 물어봐도 돼요? 네. 얼마나 내는지? 처음에는 70이었다가 5년인가 10년 대략적으로 뒤에 뭐 얘기해. 한 100만 원 정도까지 어. 제가 생각한 게 월 100만 원 이내였거든요. 여기서 받은 거를 여기에 넣으면 내가 부담되는 금액도 줄어들고 우리는 빚에 대한 원칙을 잘 알고 있잖아요. 빚은 최대한 머리. 미룬다라는 네. 원칙을 세워서 그 상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랑 제일 가깝다고 네. 생각해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비용이 한 70만 원 정도 되니까 선생님 1번 물건 같은 경우는 월세를 계약을 한 거고 그거는 채무자분을 배려해서 월세를 싸게 계약해가지고 그 물건이랑 두 번째 광주집도 그렇고 인천 반지하 같은 경우도 월세를 받게 되면 70만 원 정도는 감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세 개의 투자 물건을 하면서 선생님이 든 돈이 많지 않단 말이야. 선생님의 금융 지식을 이용해서 거주집의 비용 부담을 덜었다는 생각이 되게 드네요. 두 분이 일하시는 월급을 굳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비용으로 넣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럼 선생님 삶에서는 큰 영향은 없는 건데 집이 네 채가 생겼다는 거지. 그리고 한 개 한 두 달 정도 된 거죠. 2달이죠. 두 달. 좀 한 달 반인데 그러니까 거의 네. 다 비슷한 시기 8월에 이제 한 달 반 만에 거래된 게 5천, 4천, 5천 정도 실거래가 오. 떴고 아, 이거 제가 얻어먹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제가 다음에 또 아니, 농담이에요. 사실 저희는 그냥 전세 산다 셈 치고 안 올라도 그러니까 그렇지. 자산을 사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그리고 지금 부동산 상승장 거의 끝이라고는 하지만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랑 그렇게 차이도 많이 안 났고 대출도 잘 나오고 어. 그래서 오르면 좋고 안 오르면 이사 안 다녀도 되니까 좋고 그리고 실거주에 대해서는 오르냐 떨어지냐에 대해서 예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오르든 떨어지든 당분간 내가 거기 살아야 되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집이라고만 생각해도 그거 하나로도 얻은 게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굳이 뭐 그게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인 거지. 심리적인 안정은 분명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집가게 막 최근에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두 분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덜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나는 되게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도 그쪽 방향으로